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고영신의 시사정답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대장동 비리수사의 핵심인 천화동인 1호 실질 소유주와 관련해서 그동안 들은 적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영학 회계사가 이재명 측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. 예상훈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변호사님, 이 대장동 비리 수사의 핵심은 역시 그 천화동인 1호. 1호가 문제죠. 예, 그 지분이 실소유주가 누구냐? 네. 지금 김만배는 자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동안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, 남욱 이 두 사람은 그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. 그렇게 이렇게 진술을 얘기를 이미 쭉 했죠. 해왔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700억 가운데 이재명 측으로 배당된 700억 가운데 뭐 공통비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제하고 나면 126억인가요? 8억. 예. 알맹이가 428억이 이재명 측 지분이다. 470억에서 아마 여러 가지 빼고 이제 그 그런 정도다. 것 같습니다. 예. 그동안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, 사실은 정영학 회계사가 이 지분 구조라든가 이런 걸 다 설계한 사람 아닙니까? 그렇죠. 또 회계사니까. 회계 전문가니까요. 이 사람은 그동안 대장동 재판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는 풀은 바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했었죠. 거예요.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은 정영학도 이제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왜 정영학이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을까요? 정영학 회계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.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자기 혼자 입 다물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이제 느끼는 거죠. 아니 이거는 그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몇 번이고 답답함을 느낀 게 이게 수천억 심지어 뭐 1조 2천억 그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재명 당시 시장은 잘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걸 뭐 개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믿는 자체가 있죠.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, 그게. 도대체 뭐 좀 말이 되는 걸 이야기해야지. 그러니까요. 지금 우리 방송이고 뭐고 지금 뭐 공정성도 없는 방송 이런 방송들이 공중파 이런 데서 마치 중립을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 실제는 이재명 편드는 겁니다. 이 정도면은. 그렇죠. 이재명 관계없다. 여기에 대해서 그 오히려 공중파가 집중 그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이런 걸 좀 밝혀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말만 보도하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그 친명 국회의원들 내세워가지고 변명거리나 해주고 그 국민들은 이걸 갖다가 이게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국민들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, 지금. 개딸들은 뭐 100% 이재명 말이 맞다고 믿을 거고. 그렇지만 이걸 상식적으로 볼 때 그 큰 데 공사, 그 큰 개발 사업에 시장이 뭐 개입 안 했다? 몰랐다?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건지. 상식적으로 납득이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되는 소리. 이재명 시장도 예전에 말했어요. 자기가 당군 이래 최대의 치적을 낸 사업이라고. 그 말이 뭡니까? 자기가 100% 개입했다는 말 아닙니까?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게 부정이 어쩌고 말썽되니까 뭐 전부 다 밑에서 한 거지 자기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지금 자기 죄 없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? 그런 그 엄청난 수익 발생한 거는 맞지만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고 내 지분도 없다. 지금 그런 취지에서 검찰이 무슨 야당 탄압을 하느니, 그 다음 출두 요청에도 응할 수 없다느니, 그 다음 뭐 소설을 쓴다느니, 이번에 소설을 쓴다는 노웅래 의원이 말했습니다만은,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, 그 다음 정영학 회계, 제가 그 이 자리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. 이거는 그 난파선이고, 그 누가 먼저 뛰어내리냐인데, 유동규가 뛰어내렸고, 남욱 뛰어내렸고, 그 다음에 이제 정영학, 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그 배 위에 있다가 나도 같이 죽는다. 지금 뛰어내렸고. 그런데 이 김만배, 김용, 정진상은 조금 안 뛰어내릴 것 같아요. 운명을 같이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죠, 뭐. 그렇죠. 뭐 이 수사가 지금 그쪽에서 지금 끝까지 내세우는 거는 물증이 없을 거 아니냐. 그거죠. 그게 작년인가요? 이낙연
이낙연 측에서 그 고발하고 그게 문제된 다음 벌써 지금 시간이 2년이 흘렀단 말입니다.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없었겠습니까? 증거를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는. 다만 이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게 이제 입들이거든요. 입. 유동규 입, 남욱 입. 이렇게 두 사람 입이었는데 이제 정영학 입.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유동규는 상당히 물증을 좀 그 물증이라는 게 객관적인 제3자의 물증은 아니고 자기가 메모해 놓고 그렇겠죠. 이런 물증인데 그렇지만 그 입으로 순전히 진술만 있는 것보다는 그런 메모라도 계속 있는 게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쉽습니다. 그게 위조됐다. 그 다음 재판 중에 그 유동규가 자기 죄책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. 그러지 않은 이상은 증거가 되거든요. 그래서 검찰로서는 지금 이 세 사람한테 앞으로 최대한 물증을 받아내려고 노력할 거고, 그 다음 진술이 세 사람이 거의 일치하잖아요, 지금. 거의 뭐 똑 떨어지게. 아니, 그 세 사람이 지금 수사는 항상 이렇게 분리해서 하거든요. 물론 그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입 맞춰서 그 이재명 측 지분 있다고 하자.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래 이런 걸 전부 다 공통된 일치된 진술을 들이대면은 김만배나 그 3인방 여기서도 어떻게 끝까지 버티기는 또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 그게 이제 검찰의 가장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될 거고.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가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욱은 변호사고 유동규는 뭐 리모델링 하던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어떤 지분 관계라든가 어떤 회사들이 법인이잖아요. 여기에 어떤 지분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만큼은 전문적이지 못한데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예요.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는 거는 이 사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정영학 입에서 앞으로 이 지분 구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영학의 그 녹취록도 중요한 그렇죠. 증거 자료 아닙니까? 증거였는데 이때까지 부인해 버리니까. 이 녹취록이라는 것은 무슨 사건이 나기 전에 그렇죠. 자기들끼리 하던 얘기를 다 녹취했으니까 그거 자체를 무슨 왜곡을 한다든가 그렇죠.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는 없죠. 거니까. 그 녹취록에도 전에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만배하고 정영학이가 이 돈을 어떻게 이재명 측에 넘겨줄까 그걸 연구를 까지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네 가지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. 뭐 법인을 만들고 어쩌고 많이 했죠. 뭐 증여를 하느냐, 뭐 소송을 걸어서 패하느냐,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보면 정영학이가 그 1호 속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 제일 잘 알죠. 제일 잘 알죠.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들은 바 없다 이렇게 계속 부인해 왔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전에 문재인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협조적이었는데 윤석열 검찰 측에는 다소 뭐 비협조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한 그런 그 남욱이라든가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의 폭로도 있었지만 지금 검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이 비자금으로 흘러간 돈들의 그 출구가 어디로 갔느냐. 그걸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지금 구속된 최우양, 뭐 조폭 출신이고 화천대유 이사라는 사람, 그 사람한테 80억 간 거, 그것도 지금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학도 뭔가 좀 뒤가 캥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도 기왕 이렇게 가는데 빨리 협조를 해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나중에 뭐 재판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공이라도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 무슨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떤 형이라도 적게 받자. 어차피 처벌받는 거는 정해 있는 거고. 그런데 정영학 씨가 이렇게 이번에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이재명 측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검찰을 좀 쉽게 본 것 같아요. 이재명 그 왜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 있잖아요.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머리 회전도 엄청나게 빠르고 언변도 좋고 이러니까 검찰을 좀 우습게 본 거 아닌가. 그래서 증거도 자기가 다 없앨 건 다 없앴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 능력에 대해서
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.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소리 치고 다 했는데 정영학 회계사도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증거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 별거 있겠냐. 일단 부인하고 왜냐하면 물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증이 별로 없을 거니까 그건 자기들은 자신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겠죠. 예, 뭐 그 사람도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? 유동규 집에 압수수색 갔을 때 휴대폰 집어 던져. 예. 그다음 뭐 약이라도 먹고 입원해. 뭐 이런 증거 인멸에는 아마 이게 이재명 그 변호사의 어떤 코치인지 모르지만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라서 정영학 회계사도 아마 이재명 측의 어떤 코치, 그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위에 그 이재명을 둘러싼 변호사들의 코치를 받고 지금 이건 물증은 없다.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냥 끝까지 버텨라. 묵비권 행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가 입 열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만만한 검찰이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물론 욕도 먹고 하지만 더군다나 지금 반부패 수사 일부 강백신 부장검사 그 팀이 지금 검찰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, 최고 엘리트들 그렇죠. 아닙니까? 그리고 제가 난다 긴다라는 검사들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현업에 본인이 검사로서 이렇게 현직에 있었더라면은 검사들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데 밖에서 보면은 또 별것 아니게 보이거든. 그렇죠. 그분은 뭐 검사라든가 판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변호사를 했으니까. 원래 이 우리 법인에도 그 이제 현직 출신이 있고 변호사가 바로 변호사한 친구 있는데 오히려 바로 변호사한 친구들이 판검사를 조금 우습게 하는 우습게까지는 아닌데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해요. 근데 저는 제가 판사를 해봤으니까 어지간한 거는 판사 못 속인다. 그리고 제가 이 수사에 이렇게 관여해 보면은 이제 입회라고 그러잖아요. 경찰은 조금 그 법리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검찰이 조사할 때 앉아 있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죠. 이 샤프하고 날카로운 질문. 그래서 제가 우리 고 교수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이거 큰일이다 했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정영학 회계사도 이번에 검찰 진술에서 그 사람이 무슨 미치지 않는 이상 그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 그리고 이재명 측에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말할 일은 없거든요. 또 정영학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뭐 이재명 거라고 하더라도 뭐 큰 그건 없어요. 본인은 전혀 피해되는 사실이 없잖아요. 자기는 그렇죠. 자기 지분 챙기고 만 거니까요. 네, 그래서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그 전개될 검찰 수사가 뭐 저희들은 흥미진진합니다만은 이재명 측으로서는 지금 자불안석인데 이번에 이게 딱 그 시사하는 바가 지금 이재명을 향한 칼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. 조여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정영학도 뭐 김만배도 석방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도 뭐 변호사끼리도 또 상의도 했겠지만 부치 좋다는 거 아닙니까? 그 김만배 줄을 잡아갖고는 이거 안 되겠다. 윤석열 정권이 5년 돼 가는 것은 뭐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1년인데 자기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.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검찰 가면 있죠. 이 말문이 막히는 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증거를 들이대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러겠죠. 우리 이제 그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피의자하고 여러 가지 예상 질문 검사가 이거 물을 것이고 근데 피의자 본인은 있죠. 다 몰라요. 증거를.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 오면 이렇게 이제 대응하면 되고 하는데 검찰 막상 들어가면 있죠. 전혀 몰랐던 녹취록 그다음 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진술했던 거 이걸 들이대면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그 자리에서는. 특히 이번에 정영학이가 이제 이 지분 고조를 다 설계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지분표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냈는데 그렇습니다. 그 1호를 빈칸으로 두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럼 왜 빈칸으로 두었느냐? 이게 지금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당신이 왜 그 빈칸 두었어? 무슨 얘기를 들었으니까 빈칸 두었을 거 아니야. 지금 김만배가 자기 거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럼 뭐 김만배라고 썼으면 적으면 되지.
그런 게 이제 크게 정의학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마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진술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김만배가 입을 여는 게 가장 제일 뭐 핵심이죠. 뭐. 사건을 해결하는데 예. 뭐 관건이라 그러죠. 관건이죠. 우리가 관건. 관건. 예, 처음에는 뭐 그 700억 예. 1호 지분이 그분 예. 거라 그랬다. 그렇죠.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이 지분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예. 적당히 둘러댔다고 했는데 예. 최근에 이제 내 것이라고. 예. 이재명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주장하면 내 것이라고. 그러니까요.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이런 욕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만배가 검찰에서 그 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털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했다는 것은 그때 뭐 지방선거 때 뭐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줬다는 거 그것만 이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. 그거도 이제 또 좀 별개 문제니까.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아주대병원에 자해소동을 벌여갖고 입원을 했다가 얼마 전에 그저께 27일 날 저녁에 응급실로 TV 조선한테 딱 들킨 거예요. 아주 현장이 갔다가 들통이나. 그러니까 뭐 아주대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응급실로 갔다가 2시간 후에 걸어서 나왔다. 예, 걸어서 나왔.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김만배의 자해소동 때문에 검찰 수사도 중단이 됐고 재판도 중단이. 근데 멀쩡하면은 수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재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우선 이게 그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고요. 예. 그다음 사주 진단서를 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물론 제가 저번에 이 김만배가 자해소동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거는 지연 작전. 예, 그렇죠. 여기다 시간 벌기다. 예, 시간 벌기다. 말씀하시죠. 지금 이렇게 남욱 그다음 유동규 진술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이재명 측 변호인이 있을 겁니다. 거기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. 근데 금방 대처는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재판하고 검찰 그 소환을 갖다 미루면서 대책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.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렇게 한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시간 벌기용 자해 소동이다.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바로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. 9시에 자기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119에 신고했다고. 그게 말이 됩니까?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조용히 혼자서 실행하지. 나 이렇게 합니다. 다 알리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김만배 씨가 지금 이재명 지키기 최일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성, 그 성도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에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때도 검찰에서는 좀 연장을 해달라고 또 했는데 이제 판사가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나와 가지고 증거 인멸하고 있고 또 자해소동 벌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신변 위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검찰에서 재구속을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. 지금 그렇죠. 그 범죄 사실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거하고 다르면은 그걸로 인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260억이 새로 찾아냈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이한성 대표하고 화천대유 공동대표하고 최우양이가 다 감추고 이렇게 돌아다닌 거 김만배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도 다 새로운 구속 사유고 주범은 사실은 김만배인데 정범이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. 그거 은희 그거 다녔다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소되어 있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하고 이게 포괄일전지, 그다음 별개인지 그거는 제가 그 뭐 공소장을 못 봤으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. 그게 포괄일죄라면 그걸로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는 않고요. 제일 좋은 방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뭐 검찰이 신청한 건 법원이 판사가 기각하면 안 되지만은 판사가 볼 때는 이게 별개의 사실로 포괄일죄가 아니고 그러면 판사가 영장 발부하는 건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.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.
우선 김만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는 깜빵에다 넣어놓는 게 제일인 그렇죠. 것 같아요. 미국에서도 마피아들 그 제보자, 마피아 제보자, 저기 보호하는 방법이 네. 감옥에 넣어놓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마피아들은 뭐 기관총 가지고 다니니까요. 그러니까 죽여버리고. 거기에서는 뭐 그 사람, 미국에서 마피아 처벌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이 예. 제보자들이 거의 겁먹거나 아니면 살해당해 버립니다. 아니 뭐 이재명도 관련자가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재명과 자살을 관련성을 이제 말씀하신 저는 이제 법조인은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예. 그 이 마피아 사건이 바로 좀 비슷해요. 예. 어떤 물증보다도 이 조직원들의 어떤 진술로 재판하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피아 제보자가 있으면은 감옥에서 보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. 예. 그런 것처럼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김만배 씨가 쇼를 벌였건 안 벌였건 예. 항상 지금 제가 볼 때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.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관계되는 사건의 어떤 관계자들은 거의 다 4사람이나 예. 이렇게 된 걸 보면 그 사람 진술이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, 우리가. 그러니까요. 만일에 그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면은 아니 김문기가 살아있다고 보세요. 그러니까요. 선거법이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금방 이거는 손바닥 뒤집기하고 똑같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어떤 물증이 있기는 좀 힘들고 있어도 다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재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. 예. 그럼 아까 제가 마피아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. 그러면은 이 4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 혹시나 그들의 진술이 있으면 결정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다면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심을 이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고소를 하도 잘하는 분이라서 이 4사람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못하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 사건에서는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4사람이나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아주 힘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면에서 보면은 김만배 씨는 아마 하고 싶어도 진술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. 사실 김문기 씨 외에도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병철 씨 아닙니까? 녹취록도 갖고 있고. 근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. 또 지금 재산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소연 씨. 재산이 100억이라는 거. 어디서 100억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 말. 변호사 사무실 직원했던 사람인데.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아는 그 내연남도 그렇죠. 압박을 받았는지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. 유한기 씨도 이 대장동 사업을 이제 본부장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제일 잘 아는 사람. 그러니까요.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. 그런데 김만배가 만약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대장동 이 비리 수사 끝날 수 있죠. 끝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 범죄가 있었어 없었어 문제가 아니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속하는 게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도 막을 수 있고 어떤 제3자로부터의 위해 이것도 막을 수 있는데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시장 시절부터 국제시장판가요? 그런 데가 그 조폭들이 많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그 사람들이야 뭐 돈만 되면은 무슨 행동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김만배 씨를 구속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동규 남욱에 이어서 정영아까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뭐 김만배가 입을 열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만은 김만배가 설사 입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장동 일당에 같이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입을 연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겠다.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